우리는 동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요새 부부의 세계가 너무 핫한데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 끝나기 전에 저희도 궁금한 이 인물 탐구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 부부의 얘기를 또 워낙 요즘 이혼율도 높고 그러니 할 얘기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니까 우리 제일 열심히 보셨던 조성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열광하셨었는데 시작할 때부터 저기 보시는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께서 지선우에게 그렇게 많이 열광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지선우에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이 드라마에서. 저희가 저도 정신과 의사라서 진료실에서 이제 외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제 상대자들 주로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오시면 대개는 이제 일단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그 분노를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상대자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이제 정말 비참하고 끝까지 내려가는 걸 상대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대부분은 그럴 방법을 찾지를 못하죠. 네, 뭐 뒤를 어떻게 쫓아서 증거를 수집하고 쟤한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뺏어오고 애는 내가 어떻게 데리고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고 혹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근데 드라마에서 지선우는 그걸 다 해요. 의사잖아요. 전문직 여성이고 수입이 있고 굉장히 배짱이 좋고 그래서 이 사람 뒤에서 다 증거도 수집하고 변호사한테 가서 디렉션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들 앞에서 아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남편 앞에서 어떤 이제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아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자를 거의 정말 밑바닥까지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엔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바이블이네요. 그대로는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봤을 땐 워너비 대상. 네, 워너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드라마에선 이런 이제 불륜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여자에 대한 어떤 클리셰가 있잖아요. 짜여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대개 순종적이고 불륜을 당하고 그래도 불쌍하게 그냥 참고만 기다리고 언젠간 돌아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하고 그 복수를 대부분은 그냥 바깥에서 시청자들이 남자 주인공 막 욕하거나 혹은 그 극중 아래에 있는 다른 드라마에 있는 대상들이 대신 복수를 해주거나 하는데 이 드라마에선 그 당사자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앞으로 그런 피해자들은 정말 그걸 약간 바이블처럼 봐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판타지인데 이런 여자 어떤 전문직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배포가 큰 이런 캐릭터가 또 쉬운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될 수 있는 이런 캐릭터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판타지적인 그런 극중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지선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처음 시작이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하잖아요. 1화에서. 그래서 완벽한 가정이 딱 꾸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뤄볼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하게 완벽주의,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강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시간만은 강박 전문가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 지선우라는 역할에서 좀 중요한 단서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아마 좀 중요한 단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부모님이 아버지가 또 외도를 하시다가 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상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게 나왔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의 충격 때문에 지선우는 아마도 되게 완벽한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꾸미는 거 자기가 그 과정을 꾸며 나가는 것에서 어떤 옛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조그만 흠이라도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그래서 강박적으로 자꾸만 그걸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태호 역에서 그런 불륜 사건이 오니까 엄청난 분노를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바이블이라고 하셨는데 분노가 너무 지나쳐서 자기 자신까지 태우고 아들도 상처를 입히게 되는 과정까지 가잖아요. 그 지점까지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진짜 바이블. 바이블인데 거기서 더 나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태우고 그다음에 아들까지도 좀 상처를 입혔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제가 있었던 거죠. 이태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초자 결핍이 문제인 것 같아요. 초자 공동이라고도 부르는데 거짓말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저는 화가 많이 났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감춰진 열등감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나름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찌그러져 그거를 있었고. 여다경이 네. 만족을 시켜줘서 아마 외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지선우는 그 여다경이 만족시켜줬던 그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면서 내면은 그 내적으로는 공허하게 가정을 운영했을 거라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손재혁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실 분이 있으세요? 손재혁이 이제 바람을 피는 게 약간 무분별하잖아요. 이를테면 이태호는 여다경이랑 쭉 가고 지선우랑 쭉 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손재혁은 그런 정서조차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를테면 여자랑 바람을 피워도 정서를 위해서 핀다라기보단 쾌락을 위해서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처음엔 이 사람 ADHD일까? 성인 ADHD인가? 왜냐면 성인 ADHD가 우리가 우리 말하는 쾌락에 좀 새로운 충실한 걸 새로운 걸 늘 항상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성인 ADHD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 요즘 이번에 방송되는 것들을 보면 손재혁이 자기 원래 부인인 고혜림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다 풀리진 않았지만 이 사람 내면에는 정서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손재혁에 대해서 외전을 만들어도 생각보다 또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와.